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월요일 여야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007빵.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07. 빵. 와. 오늘 맞았어요. 아, 드디어. 근데 코너 이름이 바뀌었어요? 007빵으로? 007빵으로 바뀌었어요. 코너 이름까지 바뀌었군요. 예. 저희 원래 007빵 007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스피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뒤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하니까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예, 우리 그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10일에 하는데요. 이 미뤄진 배경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서로의 목적이 맞았다. 목적이 맞았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단계 게시판, 예, 이 논란에서 이제 본인이 그거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예산이라든지 뭐 검사 탄핵에 먼저 하겠지만 네. 일부는 이제 늦추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고 야당 입장은 통과니까 그게 네. 합의가 10일 된 것 같고요. 네. 가능성은 뭐 늘 얘기하지만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통과 가능성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한 42%, 한 8일 남아서 1%씩 올라가서 예. 10일은 50% 모른다는 거죠, 사실. 무슨 말씀?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한 주 전에는 무조건 통과되기 어렵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많이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높아지는 있다.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은 그 모든 학정과 예. 폭정을 네. 기승전 그 김건희 여사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지금까지.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추가됐죠. 단계. 이른바 단계. 예, 당원 게시판. 네, 모든 게 지금 사실상 그 예.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통해서 통치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폭정들을 다 이제 모든 게 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이러다가 이제 단계로 해가지고 예. 이것도 어떻게 그 단계로 이제 그 여당 내에서 좀 시끄러운 걸 예. 그 이제 이간책으로 이용해서 요것도 한번 이렇게 거기 묻어가겠다 이제 예. 그런 속셈인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간파하셨고요. 예. 저희 당의 의원들께서도 다 아시죠. 그래요. 네, 뭐 당원 게시판은 게시판이고 네. 이것을 특검법이 그것 때문에 통과될 것이다라고 네. 정말로 42% 생각하고 계시다면 네, 잘못 생각한 빨리 거예요. 환상에서 계엄 망상이나 거의 비슷한 네. 그런 그래요? 환상이다.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한동훈 친한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류 변화가 있는데 특검법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도 됐어요. 그렇죠. 보도도 되고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께서도 이제 과거에는 독소 조항이다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당론을 해야 됩니다. 당론. 네, 당론. 그 우리가 당론이란 게 단계보다 더 위험하다기보다는 초헌법적인 거예요. 당론이라고 하면 당론이 되면 100% 의사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당론으로 지난번에는 했었는데 이탈표가 4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당론이라는 그 당론 안 하잖아요. 단계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의중은 이미 반영이 된 거다. 이미 이것이 단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니면 연결된 겁니다. 당원 게시판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인위적인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 네. 뒤에 누가 있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용산에 대통령과 부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배우자가 100% 범죄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보낼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한다 본격적으로. 네. 기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으로 한번 밝혀보자는 건데 이 목적에 수단은 다르지만 목적은 다 맞다는 거죠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1994년부터 예. 이 정당을 취재를 해왔는데 예. 정당은 여야 막론하고 조용하고 일사불란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같은 1인 독재 이런 체제는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네. 항상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계파 간의 갈등 신문 찾아보시면 다 압니다. 네. 늘 그랬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로 뭐 그 시끄럽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될 거라고는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네. 친한계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제 뭐 수용한다 얘기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다만 이 뭐랄까 표단속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일종의 이제 그 경고죠. 상대를 향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난번 그 어딘가 한 군데 나왔던 기사는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을 했고 오보인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운 거 너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네.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이 친한계에서 보복 찬성표가 나올 걸 우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 차원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재표결 연계설 이렇게 번지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거죠, 사실. 가능해요? 말씀하셨지만 이게 네. 단계 논란 자체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견되었으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는데 저는 놀랬던 게 보통은 한동훈 대표든 저도 그렇지만 정치적 음해나 뭐 이게 의도적인 접근이나 공격을 해올 때도 공식석상에서 얘기 안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게 하려 하는 수작이다라고 하잖아요. 공작이다고. 본인이 그렇게 예. 인식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주변에 상황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당원 게시판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이 권력 투쟁 그 이후에는 배경에는 또 용산에 또 대통령과 이제 배우자가 있다는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한동훈 대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 당원 게시판이 3주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단순한 게시판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3주간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네. 머릿속까지 들여다보시고. 본인이 계속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당 내부에 이런 그 투쟁, 권력 투쟁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네. 저는 그것이 상대에 대한 적의,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네. 우리 당 같은 당인데 또는 살이 없어져야 된다. 저 상대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언뜻 보이기도 해요. 그래요? 저도 예,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요? 네? 아니요. 누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에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친윤계가. 네. 친윤계가.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좀 잠이 더 깼나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윤계가 친한계를 그렇게 공격한다 이 그리고 말씀이세요? 이제 당내 게시판 운영이나 당내 여론의 네. 조성 이런 것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면 시정하고 고치는 네. 계기로 삼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가 이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이 더 이상 그 서로 사리와 적이와 이렇게 해서 이게 자멸하는 이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제가 지난 주말에도 많은 그 저희 네. 그 지역의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드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발 좀 이제 그만 내부 싸움 그만하자. 그만해라 좀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조를 깎은 감액 예산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오늘 법정 시한인데요.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 사과하라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이 예산안 왜 깎았습니까? 그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모든 게 보면 우리가 이게 결과만 보면 의아한데 그 과정을 보면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두 달 전에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예산 그 관련해서 연설 안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독은 했지만 예. 본인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뭐 예비비도 뭐 앞서 박수현 의원께서 이야기했을 때도 통상 한 1조 6천억 예비비인데 이번에 4조 8천억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막 그렇게 막 2조씩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트럼프 때문에 2조가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4조 8천억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설명 없고 검찰도 활동비가 분명히 저도 동의합니다. 그 영수증 없는 활동비 당연히 있죠. 그러면 예전 했을 때 그런 상황 뭐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영수증 활동비는 한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떡값 하지만 검찰들의 사기 진작 비용으로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다 깎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한 것이고 이게 헌정 뭐 초유의 사태라고 하는데 이게 헌정 초유인데 계속 여야가 이렇게 계속 대치하는 것 사실은 헌정 초유잖아요. 예전에는 다 저녁에 뭐 혹시 비공식적으로 다 예산 관련해서는 서로 의논도 하고 해서 그 절충안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절충하는 그 단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상에 또 비정상에 한이 또 정상처럼 보이는 이런 시국이 온 것 같다. 아쉽죠. 이게 정상처럼 보이신다. 비정상과 비정상이 만났으니까 정상이 돼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가 벌써 그렇죠. 플러스가 됐다. 네. 그러니까 늘 일방적으로 저런 거야의 이제 폭정에 저희가 피해자인데 예. 늘 얻어맞거든요. 예. 그냥 막 탄핵 뭐 하고 사람은 탄핵하고 예산은 그냥 그 없애버리고 이렇게 예. 하는데 마치 쌍방 그 폭행인 것처럼 우리도 피해자 너네도 가해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네. 말씀에 매우 유감이고요. 예.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이다. 그다음에 예산 탄핵이다. 예. 한국 정치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 좌우 없는 국방보건 R&D 예산까지 네. 일방 삭감, 민생 안보 처벌이나 거야의 예산 폭주. 네. 이건 제 워딩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 신문들의 그 제목, 예. 제목입니다. 정부가 뽑은 그 국민이 뽑은 정부가 네. 정부가 계획을 갖고서 일할 수 있게 하라고 예산 편성권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에 되어 있는 정부에 겁니다. 있죠. 예.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심사해라.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거나 과도한 것이 있거나 네. 이러면 바로 잡아라 하는 건데 지금은 야당이 예산까지 다 지금 편성하겠다는 그런 것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결국 국민들께서 다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이게 검찰과 경찰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규정하고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특활비 특경비 깎고 그걸 위해서 나머지까지 다 그냥 그 골치 아프니까 네. 증액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러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헌법상 그냥 감액하겠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제 특활비 말씀하시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때 96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 해.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특활비가 0원 쓰라는 거죠. 동네에서 친한 동생한테 뭐 심부름 시킬 때도요. 야 밥은 사 먹고 해라 하면서 이제 밥값이라도 주는 그렇죠. 것인데 예. 이건 그런 걸 다 필요 없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는 그렇다 치고 특경비는 범죄자들 잡는 검찰 경찰 네. 인력들이 밤샘 근무하면서 밥도 사 먹고 영수증 다 내고 그런 건데 네. 그것까지 다 깎았어요. 그러면서 국회의 특활비 특경비는 그대로 다 살려놨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납득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뭐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20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올해 그 아브레이유라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와서 진단하고서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것인데 마치 사기꾼처럼 막 몰다가 네. 그 뒤로는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다가 예산은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 지원 예산 1,000억 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 반토막 내고 동서 고속철도 호남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없애버리고 호남까지 연결. 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협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날치기가 최종적으로 안 된 것이고 그리고 여당이고 또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 살림이니까 이 부분부터 계속 협의해야 되자. 근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검찰이든 좋다. 그러면 예비비를 왜 2조 뭐 6천억 아니 4조 8천억을 예. 왜 그렇게 많이 했을 때 그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예비비는 예. 비상금이거든요. 가정으로 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이렇게 놔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야 비상금이 도대체 뭐에 쓸 건지 미리 좀 제출해. 이러면 어떻게 제출하고 논리가 안 맞네. 불날까 봐 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 그럼 대응이라든지 사고가 한 해 뭐 1,000건 났는데 그에 대해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겠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전쟁도 많이 나니까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거 자기 돈이면 지금 2조
4천억을 그렇게 쉽게 내주진 그러니까 않잖아요. 지금 부대변인 말씀하신 네. 그런 걸 하라고 여야가 그렇죠. 국회에서 예. 예결위가 인 거예요. 그래서 협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은 타협하고 조정도 하고 네. 이래서 예산 올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깎이는 사상 최초의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아직 협의 여진 남아 있다.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통과시켜놓고 또 그런 부분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요 또 검사 탄핵에 이어서 이번에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거 먼저 들어볼게요. 마음에 안 드는 그 기관은 네. 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도 길들이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감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때 정부 바뀔 때가 다 됐으니까 그렇죠. 다음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넘겨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해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그리고 감사위원 한 명까지 또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예. 이제 4대 3으로 이제 알박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래도 그것은 그럴 수 없다. 제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제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한 번도 헌정사상 없었던 일들 예. 경제 통계 조작하고 그렇죠. 월수원전 1호기 역시 통계 조작해서 조기에 예. 중단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GP를 상대방 거는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거 일방적으로 그냥 철거해 버리고 철수시켜 버리고 이런 일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감사하고 마침내 사드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미리 정보를 예. 중국 대사관한테 중국에 알려줬다. 시민단체한테까지 흘렸다. 이것까지 이제 나오니까 감사원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다 주무르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만약이라도 집권한다면 민주당의 산하에 감사원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특검 다 있고 법원까지 지금 다 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그런 국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장 탄핵. 그 이제 민주당 많이 참은 거죠 시기를.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감사원 체제 감사원장이 뭐 문재인 정부 뭐 윤석열 정부 체제 임명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감사원장으로 가게 되면 저도 똑같습니다. 감사원장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야 그렇지만 중립성 지키고 독립성 지켜야죠. 그런데 네. 정부 지원하고 보완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하니 뭐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통계 조작, 뭐 부동산 조작, 뭐 여러 조작 하면서 본인이 감사원이 독립된 건데 본인이 야당 즉 우리 민주당에 대한 과거 수사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그 당시는 정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수사할 게 없을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2년 6개월 지나와 보니 여러 가지 문제 가장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는 관저 관련해서 21g 네. 거기에 관련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니 뭐 증언해서 이게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서류나 자료들이 국감에서도 요청하게 되면 요청에 응해야죠.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또 권한이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사실은 탄핵이란 것도 얘기했어요. 저는 뭐 너무 이게 중간 과정 없이 막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검사가 법안을 발의했던 검찰청 자체도 공무원인데 검사들은 파면이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고 주도하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도 감사원도 그렇죠. 국무위원도 탄핵의 그 낮은 단계라도 좀 징계라도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조금 강화할 프로세스는 필요하다는데 동의는 합니다. 국회의원 탄핵은 없잖아요. 국회의원 탄핵은 이제 그 4년마다 있긴 하죠. 그리고 소추권이 없죠. 네. 예. 국민 소환제도 국민 소환제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한다 그러면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제 머릿속에도 지금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현 정부에 대해서 더 이제 감시 역할을 해야 된다. 감사원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감사원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또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네. 야당이 요구하고 또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했죠. 그리고 네.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안 한 게 아니라 최대한 했는데 연관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보고서에 충실히 담았다라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 또 뭐가 위증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공개해라 제출해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이고요. 감사위원이 7명이 있는데 거기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토의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인데 어떤 말 했는지까지 다 그거 공개해라라고 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출 안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또 아무튼 뭐 다음에 탄핵이 되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이 무죄로 났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여권도 위증한 사람은 유죄, 교사한 사람은 무죄. 이게 납득이 되느냐 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 사실 입장이 조금 무죄 막 유죄 하다가 무죄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한시름 이렇게 안도의 한숨은 쉰 건 맞죠 사실. 근데 이제 재판부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체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성 이분의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이라든지 진술에 대해서만 근거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한 것 같아요. 1심의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가 최초의 위증 사건을 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사건을 하면서 녹취가 나오도 이게 별건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또 재판부 얘기한 거는 뭐 변호사들도 의견을 종합해 보면 위증과 교사와 세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변호 같은 판결 자체도 위증과 교사가 무조건 유죄, 무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검찰에서 당연히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또 2심에서도 또 치열하게 또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78쪽이더라고요. 네. 제가 보셨군요. 다 읽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도저히 잘 이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좀 갔다가 일부러 여기 한쪽 결론에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또 한 번 더 읽어봤어요. 3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제일 그 약간 소름 끼칠 것 같이 느꼈던 부분은 김진성 씨가 그 당시에 내가 선거운동하느라고 밖에 나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말을 두 번째 통화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는데 그러자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김진성 씨가 위증으로 유죄 판결받은 그 증언 중에 제일 중요한 증언이 그거더라고요. 그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KBS와 김병량 시장 측 간에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김병량 시장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유죄 판결의 그 위증이에요.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한 얘기 중에 제일 머릿속에 깊이 박힌 게 그 얘기였구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구나 이 사람이.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받느냐. 그 논리는 그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뒤에 뭐 전에 들은 이야기 뭐 당시 분위기 흐름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되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시켜서 그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는 전에 들은 그러니까 제3자한테 전에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는 그런 얘기까지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는 상식선에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김진성 씨에게는 그 말이 가장 중요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맨 뒤에 그 얘기만 김진성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판결문 한번 읽어보시고 그 30분의 녹취 박균택 TV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다 들어보시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2심 결론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납득하지 못할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다 12일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본인도 그렇고 저도 한 게 바뀌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죠 지금 저도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 가능성은 사실은 징역 2년이 확정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는 것이죠. 징역이 확정될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떻게 본인이. 보세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 네. 그럼 조국 대표 없는 조국 혁신당이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물론 조국 혁신당의 이름이 조국 본인 이름은 아니 것이지만 아, 그래도 느낌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2명인가요? 그 비례 국회의원이 계시고 또 전문성이 다 계신 분이고 아, 그래요. 예. 또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도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셨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흡수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다. 왜냐하면 이게 2년이잖아요. 네. 사실 그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없고 또 본인이 없더라도 그런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실질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열심히 하고 그 전국 정당화를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겠죠. 일회용 정당이었고요. 네. 이미 지난번 재보선 때 국민들께서 이제 효용 끝났다라고 이제 판정하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럼 지금 있는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흡수되겠죠, 뭐. 어디로 흡수됩니까? 그 당으로요. 어디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아, 이제 민주당으로 흡수됩니까? 네. 아, 전혀 다른 상반대 네. 시각인데요. 역시 007방 재밌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재원 전 민주당 상급 부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007방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